72세에 맞이한 첫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랑을 만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이지요.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별빛 약초원이라는 작은 약초농원과 한약 카페를 운영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이후 하루하루 약초를 가꾸고 손님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쌓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0대 중반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오로지 약초를 키우는 일로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약초를 심고 가꾸고 다리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약초가 내뿜는 향기처럼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하루하루가 저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초원에 이슬을 맺힌 잎들을 바라보며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상처도 아물었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고 약초와 함께하는 삶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여름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구 이주영의 권유로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열린 별자리 관측 모임에 참석한 그날, 저는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였던 박상현은 은퇴 후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와 작은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페르세우스 자리와 별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는 차분한 목소리는 여름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우주만큼이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강연이 끝난 후 이주영이 우리를 소개해 주었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현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좋은 약초를 추천해달라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약초원 카페에 방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정말로 제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시간. 그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불면증에 좋은 차를 준비해 주었지요. 산조인, 용안육, 백봉령을 블렌딩한 차였습니다. 차를 내어주자 상현은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손길에서 세월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현은 매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약초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우주 이야기는 또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 같았고 제가 전하는 약초의 지혜는 그에게 지상의 작은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상현을 위해 특별한 약초 블렌딩을 연구하는 것도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수유, 감초, 천마를 조합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수면을 돕는 차였지요. 차를 건네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천체 망원경이었습니다. 직접 사용하던 것이라며 이제 약초원에서도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낮에는 제가 약초의 세계를 소개했고 밤이 되면 그는 별과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서로의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지요. 어느 날
상현은 약초원에 작은 별관 숙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에 저도 자연스레 이끌렸습니다. 한 달 후 약초원의 한쪽에 작은 도명태의 정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붕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누워서도 밤하늘을 볼 수 있었고, 내부에는 편안한 의자와 작은 차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계절의 별과 약초를 함께 경험하며 더 깊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0대 두 노인의 가까운 관계를 두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자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교수님,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있을 텐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도 저는 상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의심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약초와 별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저는 상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운 의심과 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상현 씨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말에 상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말인가요?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들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불명예스러운 퇴직, 학생과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상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부풀려졌군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연구에 집중했지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오해와 논란으로 인해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너무 달랐고 지치고 상처만 남은 관계였다고. 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고 싶지 않아. 별을 보며 살아가고 싶었고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말은 솔직했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그저 반짝이는 빛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빛은 아주 오래전의 과거라는 것을. 어쩌면 저는 상현의 현재가 아닌 과거의 흔적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안해요, 상현 씨. 제 사과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직접 물어봐 줘서.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도 별과 같을지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빛일 뿐이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후로 저는 상현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 생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별은 사실 과거의 빛이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다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사람도 과거를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며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둘만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상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아서. 그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상현은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다. 뿐이 아니라 오랜 투병 끝에 떠나보낸 이별이었다. 그의 아내는 희귀신경계 질환을 앓았고 결국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그는 명예로운 직장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서울을 떠난 이유도 단순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기에. 차라리 고향인 담양이 더 편할 것 같았다. 병원에서 민서와 함께 있었던 것도 오해할 일이 아니었다. 민서는 희귀질환연구재단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현은 아내가 앓았던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단을 방문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내 안에 남아있던 의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다. 상현은 앨범을 꺼내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보여주었다. 대학 시절 아내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던 모습. 아내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별을 포기하지 않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담양에 온 후 처음 찍은 사진이 있었다. 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었다. 사진 속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이 내 마음을 울렸다. 진실은 소문보다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것이었다. 제약 초원에서의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그는 말했다. 별을 바라보며 위안을 찾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게서 시작되었다고. 내가 건넨 약초 차 한 잔과 따뜻한 대화가 그의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때 밖에서 기다리던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삼촌의 이야기를 더해주었다. 아픈 숙모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헌신. 그리고 숙모가 떠난 후 깊은 슬픔까지. 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상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사라지고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다.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의 추억을 혼자 안고 있지 않았다. 나에게 그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나 역시 내 아픔을 나누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50대에 겪었던 상처. 새로운 삶을 찾아 담양으로 온 이유. 그리고 약초를 통해 치유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우리의 상처는 닮아 있었고 그 상처를 나누며 우리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상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별과 약초의 밤을 함께 열어볼까? 계절별 약초와 별자리를 연결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 아이디어에 빠져들었다. 는 계절별 약초를 선별하고 효능과 이야기를 정리했다. 상현은 강약초와 연관된 별자리와 신화를 연구했다. 서로 다른 세계였던 우리의 전문 분야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가을밤 첫 행사가 열렸다. 넓은 공터에 작은 무대를 마련하고 약초차를 시음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했다. 상현은 간이 천문대를 준비해 참가자들이 직접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김정자 씨도 모습을 보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 역시 행사를 즐겼고 결국 소문을 퍼뜨려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약초 향을 맡으며 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연의 신비에 감탄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나누었다. 이후 별과 약초의 밤은 담양의 대표적인 계절 행사로 자리 잡았다. 계절마다 새로운 주제로 사람들을 초대했고 인근 마을에서도 참가자가 늘어났다. 이 작은 시도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행사를 준비하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나는 그의 천문대에 약초를 심었고 그는 내 약초원에 별 관측 장비를 들였다.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어느 날 상현의 아들 민우가 미국에서 휴가를 내어 담양을 찾았다. 에서 일하는 그는 아버지를 닮아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었다. 맨 아버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에 놀랐지만 우리를 지켜보며 점점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담양의 겨울은 조용하고 깊었다. 초원은 휴면기에 접어들었지만 하늘의 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현은 겨울이 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며 나를 자주 천문대로 초대했다. 12월 중순 그는 특별한 밤이 될 거라며 천문대로 오라고 했다. 오늘은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절정을 이루는 날이야. 가장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 밤, 그는 내게 함께 보자고 했다. 그날 저녁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나는 이런 설렘을 느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천문대에 도착하자 상현이 반갑게 맞이했다. 다르게 정장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이 어쩐지 특별해 보였다. 천문대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차, 작은 다과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내게 쌍둥이자리 유성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속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리고 매년 이맘때 지구가 지나가는 혜성의 흔적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흥미로웠다. 기가 끝난 후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따뜻한 담요와 방석이 준비되어 있었다. 따가운 겨울밤이었지만 하늘은 끝없이 맑고 투명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첫 번째 유성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 뒤로 끝없이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졌다. 올해는 밝은 별똥별이 반짝였습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마법의 선물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상현이의 손에서 내 손의 따뜻함을 조용히 느꼈다. 말 없이 달콤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웅장한 광경에 푹 빠졌습니다. 유성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상현이는 갑자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조심조심 내게 건네주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은반지가 있었고 안에는 작은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꼼꼼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함께 빛나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72세와 74세에 결혼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이 걸림돌이 될까?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망설임을 알아차린 상현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 생각할 시간을 가져.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마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희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 후 나는 상현이를 찾아가서
나머지 길을 같이 가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늦었지만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져 따뜻한 축하를 받았지만 놀라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해요? 어떤 사람들은 험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고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하고 따뜻했습니다. 는 20년 넘게 가꾸어온 허브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와 상연이의 아들 민우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고 상연이는 검은색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다로운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과 성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의 이장님이 주재하였고 상연이의 옛 학생들이 작은 음악 공연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린 김정자 여사가 직접 만든 전통떡을 가져온다는 소문이다. 그 행동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선물로 교회에 아름다운 목조 주택을 마련해 우리가 결혼식 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촛불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2세와 74세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설렘을 느낍니다. 그때 상연이 가방을 열어 낡은 천으로 만든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지난 40년 동안 하늘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 두었던 노트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며 그와 그의 전처가 별을 바라보며 보낸 나날들. 그의 아들이 태어난 밤에 대한 내용.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혼자 하늘을 바라보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그대가로 나는 그에게 내가 20년간 재배해온 약초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각 약초는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심은 쑥, 이 지역에 도착한 날따운 인동덩굴, 그리고 상연이를 위해 만든 특별한 블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달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 과거와 앞으로의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 밤이 아니라 두 영혼 사이의 깊은 연결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역시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연이와 저는 제 허브 정원과 그의 전망대를 합쳐 하늘과 허브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쳐주고 밤에는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특히 노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연희의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제가 일로 지쳐 있을 때 등 힘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챙겨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로부터 너희 둘은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은 최고의 약일 것이다. 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에서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 민우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공동의 집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천문대에서는 계절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봄에는 허브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고 여름밤에는 허브차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가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콘서트를 열고 겨울에는 불가에서 편안하게 스토리텔링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고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현이와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 가장 감사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 차의 향기일 수도 있고, 정원을 찾아오는 나비일 수도, 또는 단순히 창밖에서 반짝이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꽃놀이처럼 눈부시지만, 노년의 사랑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은 게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서로를 찾았습니다.